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증권사 25년, 그리고 증권사의 대리 때 남들 연봉 3, 4천 받을 때 1억을 찍었던 이분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50대 초반에 증권사에서 퇴직을 해서 더 이상 증권사에서 일하기가 힘들겠다 하고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퇴직하고 나서 본인이 했던 업무를 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녹록지 않은지를 한번 서로 나눠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증권사에서 주식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채권 담당하시는 분도 있는데, 채권은 주식보다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매매, 채권 매매를 통한 이제 수수료 수입인데, 그 업무를 25년 동안 하셨는데 30대 초중반 때는 날고 긴다는 그런 실력자셨는데 52살에 결국은 쫓겨난 거죠. 쫓겨나고 나와서 그분이 퇴직하고 나서 얼마나 좌충우돌하면서 지내고 계시는지, 이 좌충우돌 재취업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분이 퇴직을 앞두고 나서 시작한 거는 카페 창업입니다. 아내분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내가 내년쯤이면 퇴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내분하고 알아본 게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거든요. 카페인데 위치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아서 또 인지도가 있는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에 2억 투자를 했습니다. 2억은 빚으로, 부동산, 집 담보로 해서 2억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한 1년 이상은 굉장히 잘 됐어요. 왜 잘 됐냐면 거기에는 주변에 이런 커피숍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고, 결국은 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주변에 이제 금방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1년 정도는 굉장히 매출, 수입도 굉장히 좋아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은퇴 후에 이 삶을 풍요롭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커피숍이 잘 되니까 주변에 비슷한 카페들이 두 군데 생기게 된 겁니다. 두 군데 생기니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고,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매출이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프랜차이즈 카페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창업해서 5년 이상 가기 힘들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카페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까지 버티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이제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3년 동안 끌고 왔지만은 수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팔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제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준비해서 작년 말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분이 이제 그때 채권 업무도 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도 많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제 1년에 한 번 이 시험 따는 것도 사실 이제 요즘은 녹록지 않죠. 따긴 따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수입을,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작년 말에 따고 지금 어떻게 지내냐. 지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방향, 갈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수입을 일으키느냐 이건데, 이 공인중개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낮잖아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도 폐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도 진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이제 일을 좀 해보겠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급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성과가 생겨야지 이제 받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고 굳이 내가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 또 자격증 따고 바로 창업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는 더더욱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네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나 전월세로 이렇게 부동산 사무소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초짜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데를 이제 한 두 군데를 옮겨 다닌 거죠. 옮겨 다녀도 마찬가지로 별 수입은 많잖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는데, 그래서 또 이제 공부를 해서 다른 자격증을 따야 되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어떤 분이 따면 좋겠는지.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물건을 해서 이게 돈을 벌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좀 하자 있는 물건을 팔고 이러니까 지금 막 전세 사기 막 이런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어떤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남들이 딴다고 해서 막 땄지만 이게 장롱 면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내가 소득 활동을 일으킬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장에 굉장히 그 업종에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일자리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지만 잘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선택한 거는 제 영상을 보고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빌딩 중개법인 있죠. 빌딩을 이제 팔면은 생기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상가나 빌딩 중개법인에 가서 내가 이제 기존에 했던 채권 영업도 사실 영업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실적도 좋고 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한번 내가 집중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그렇지만 이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투잡으로 주말에는 쿠팡 물류센터에 입출고 업무를 하고 주중에는 이제 빌딩 중개, 상가와 빌딩 중개 부분에 가서 일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배수진을 친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이쪽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하지만 이제 녹록지가 않지만 결국은 뒷모습은 참 이렇게 쉽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퇴직하고 나서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딱 찾아서 가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고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했던 업무를 이어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판짜기 이런 것들을 또 적응기 최소한 3에서 5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후에 그래도 그나마 그 시간에 충분히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를 했다면은 3에서 5년 뒤에는 조금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분도 보면서 뒷모습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어깨에 힘은 축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서 한번 만들어 버리라 하는 그런 자신감 내지는 또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 후에 재취업, 퇴직 후에 자리 잡는 거 쉽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고 있다. 이걸 한번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녹록지 않은 퇴직 후 생활 여러분 정말 답은요 퇴직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 전에 정말 잘 준비하시면은 퇴직 후에도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지만 내가 퇴직하고는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 뵙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 퇴직 후 재취업 쉽지 않은 그 길 여러분 퇴직 전에 잘 준비해 보시는 거는 어떠실까요?